이게 뭐고? 뭐? 소장? 아이고 마 요새 스팸은 신박하네. 뭐고 이게? 또 왔나? 아이고 참 부지런하다. 어? 이 뭐고? 패소? 돈을 주라고? 아 이게 뭔 소리고 이게? 으씨,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무변론 판결. 안녕하세요, 곤변입니다. 여러분, 무변론 판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무변론 판결 진짜 중요한 특급 비밀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민사소송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형사사건은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온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소장이라고 적혀 있어요. 누군가 나한테 민사소송을 걸어서 내가 송달까지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뭔 내용으로 소송을 걸었는지 한번 읽어봐야겠죠. 내가 소장을 읽어봤는데 이거 무슨 엉터리 아이가? 상대방이 니 저번에 내한테 돈 1억 빌려갔으니까 그거 갚아라 라고 소장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근데 띠용? 이거 나 한 달 전에 분명히 다 갚았거든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이때 말도 안 되는 소송이니까 그냥 집어 던져놓고 잊어먹고 살아도 되는 걸까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1억 다 줘야 한다는 전부 패소 판결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무변론 판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상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상대방 원고가 빌려간 1억 원을 돌려달라 라고 소송을 걸면서 대여 계약서랑 입금 내역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뭐 돌려줘야겠네 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왜냐면 법원 입장에서 아직은 진짜 갚았는지 아닌지는 모르니까요. 그래서 피고가 나 다 갚았는데요? 하면서 입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을 해야 법원 입장에서도 아 이거 다 갚았구나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피고가 갚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전부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고 피고가 전부 패소하는 무변론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답변서에는 답변 취지라고 해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문구를 적을 필요가 있고요. 답변 원인이라고 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당연히 증거들도 잘 챙겨서 증거들과 나의 주장들이 일치하게 쓸 필요는 있겠죠. 그 다음은 이 답변서 언제까지 내면 되는데?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는 내야 됩니다. 이때까지 안 내면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 30일을 놓치면 끝일까요? 마지막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판결 선고 전까지는 무조건 내야 됩니다. 종이로 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우편 가는 시간까지 생각을 해서 좀 여유있게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타이밍을 못 맞추면 1심은 바로 패소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다투고 싶더라도 2심부터 다투게 되기 때문에 이미 이 자체로 나는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변론이 종결된 뒤에 답변서를 내더라도 보통 재판부에서는 다시 변론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시간에 일단 답변서부터 빨리 써서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답변서 막 급하게 막 밤새서 열심히 써서 내야 되는 거가 당연히 그러면 제일 좋죠. 하지만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속 준비 서면으로 내 주장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중요한 거는 타이밍! 늦지 않게 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꼭 중요한 개념인 무변론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장을 받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해서 무작정 내던질 게 아니고 꼭 답변서를 작성해서 내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거. 이거 안 하면 그냥 무지성으로 패소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곤변이었습니다.